1980년대 당시 독일 분데스리가는 유럽 프로축구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던 리그입니다. 현재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차범근은 당시 독일 아인틀라우트 프랑크푸르트, 바이엘 레버쿠젠 소속으로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는 한때 분데스리가 역대 최고의 외국인 선수로 거론됐었고 국제축구 역사 통계연맹과 글로벌 스포츠 매체 ESPN이 선정한 아시아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차범근이 이룬 성취가 놀라운 건 당시 한국은 지금보다 더 축구 변방국이었고 제대로 된 축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유럽 선수를 압도하는 피지컬과 스피드를 바탕으로 많은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활약을 묘사하는 애칭이 있습니다. 차붐입니다. 당시 분데스리가에선 차범근의 범을 붐으로 표기했는데 독일에선 붐은 대포가 꽝 하고 폭발하는 소리를 뜻합니다. 독일인들은 이를 차용해 폭발적인 스피드와 골 결정력을 갖춘 차범근을 차붐으로 불렀습니다. 차범근은 분데스리가에서 은퇴 이후 자신이 배운 선진 축구를 나누길 원했습니다. 1988년 차범근 축구상을 만들어 축구 유망주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과 수원 삼성 블루윙즈 감독으로 굴곡 있는 지도자 삶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평생을 축구와 살았고 지금도 후진 양성을 위해 노력하는 차범근의 축구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본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스포츠토토 80% 적중 유료팩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입장 문의는 영상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 주세요. 농부의 아들, 독일 분데스리가 진출하다. 경기도 화성군 안령면 송산리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차범근은 보리밥에 고추장을 비벼먹고 참기름을 살 돈조차 없을 정도로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소여물을 주거나 논밭일을 도와주는 평범한 시골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다른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차범근은 화산초등학교 4학년 때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축구, 핸드볼, 육상의 씨름까지 종목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빠른 데다 운동신경까지 뛰어나니 못할 게 없었습니다. 그는 여러 운동 종목을 다 잘했지만 특히 축구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집안은 가난했지만 아들의 비범한 운동신경을 본 아버지는 토지 일부를 팔아 경제적 지원에 나섭니다. 차범근은 어렵게 경신중학교, 경신고등학교로 진학했고 예상대로 급격히 실력을 키웠습니다. 차범근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청소년 축구 국가대표가 됐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한국 국가대표팀으로 발탁했습니다. 이른 나이부터 남다른 운동신경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입학 이후에도 최연소 국가대표로 발탁됐고 활약이 이어지면서 역시 차범근이다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차범근이 전국구 스타가 된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당시 세계 축구의 변방이었던 아시아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태국, 말레이시아 등이 국가 주최로 여러 컵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종종 해외 클럽들을 초청하여 친선 경기를 치렀는데 차범근이 프랑크푸르트와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독일 복수 구단으로부터 영입 제의를 받았습니다. 차범근의 독일 분데스리가 역사가 시작된 시점입니다. 분필자, UEFA컵 들어올리다. 차범근은 당시 국가적으로도 관리받는 운동선수였습니다. 그는 타군과 복무기간을 갖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공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공군은 보통 해군, 육군에 비해 군복무 기간이 깁니다. 그는 전역이 임박한 1978년 12월 말에 독일로 넘어가 다름슈타트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공군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차범근은 할 수 없이 다름슈타트 입단 이후 1경기를 치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공군 복무기간을 다 채우고 만기 전역했습니다. 유럽에 진출했던 선수가 군복무를 위해 다시 돌아오는 건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차범근은 전역 후 다름슈타트가 아닌 프랑크푸르트에 입단했습니다. 그는 입단 첫 시즌에 프랑크푸르트를 유럽 축구 연맹컵 정상에 올렸으며 공격수 부문 3위를 기록하는 등 맹활약했습니다. 당시 스코틀랜드의 에버딘 FC 감독으로 차범근을 상대했던 알렉스 퍼거슨은 우린 차범근을 막을 수 없었다. 우리가 막기엔 불가능한 존재라며 혀를 내두른 바 있습니다. 1980-81 시즌에는 부상이 겹치면서 리그 27경기 8골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UEFA컵 5경기 2골, DFB 포칼 6경기 6골을 기록하며 팀의 세 번째 포칼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1981-82 시즌 리그 31경기 11골, 1982-83 시즌 리그 33경기 15골을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의 재정 악화로 당시 팀 내 고연봉자였던 차범근은 레버쿠젠으로 이적하게 됩니다. 차범근이 이적했을 때 레버쿠젠은
18개 팀 중 10위 안에 들지 못하는 중위권 팀이었습니다. 그는 이적 후 2시즌 동안 리그 35경기 12골, 32경기 14골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어 1985-86 시즌에는 리그 34경기 17골로 정점을 찍으며 아시아 선수 유럽 4대 리그 최다골 기록을 세웁니다. 더불어 레버쿠젠을 리그 6위로 끌어올려 UEFA컵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1986-87 시즌부터 미드필더로 포지션을 변경하여 골수가 상당히 줄었지만 차범근은 UEFA컵 결승전에서 결정적인 골을 기록하는 등 여전히 자신의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현재 독일 명문 구단이 된 레버쿠젠의 초석은 차범근이 다진 셈입니다. 차범근은 만 36살 나이까지 독일에서만 12년을 뛰었습니다. 차범근의 분데스리가 98골은 은퇴 당시 분데스리가 외국인 최다골 기록이었고 UEFA컵을 각기 다른 팀에서 2번 이상 우승한 선수 역시 전 세계를 통틀어서 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차범근의 위엄이 드러나는 기록입니다. 지도자 차범근. 차범근은 1989년 레버쿠젠에서 은퇴한 뒤 귀국해 차범근 축구 교실을 열었습니다. 지도자의 삶도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1991년 현대 호랑이 축구단의 감독으로 부임했고 데뷔 시즌 현대의 K리그 준우승에 기여했습니다. 1994년까지 현대의 감독을 맡으면서 통산 55승 50무 46패를 기록했으나 성적 부진으로 경질됐습니다. 멀지 않아 그에게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옵니다. 1996년 AFC 아시안컵에서 이란 쇼크로 박종환 감독이 경질되자 대한축구협회는 당시 야인이었던 차범근을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차범근호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을 압도적으로 통과했습니다. 국민들은 월드컵 본선 16강에 진출할 수 있을 정도라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감독 차범근은 템포 축구를 강조했습니다. 3-5-2 전술을 기본으로 개개인이 공을 가진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상대의 빈틈을 공략했습니다. 발빠른 윙어 서정원, 고정훈, 이상윤 등으로 측면을 무너뜨리고 결정력을 갖춘 스트라이커로 마무리하는 전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에선 멕시코, 네덜란드, 벨기에 등 강호를 상대로 1무 2패로 16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전에서 나온 0대5 충격적인 대패 때문에 차범근 감독은 월드컵 도중 경질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국가대표 감독 중도 사임이라는 다소 불명예스러운 이력을 남긴 차범근 감독은 2004년 K리그로 복귀합니다. 수원 삼성 블루윙즈에 부임한 그는 전임 김호 감독의 축구 스타일에서 피지컬을 활용한 축구로 변화를 주면서 팬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출신 센터백 하비에르 무사 영입이 주요하며 수비가 안정화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후기 리그 우승을 했고 챔피언 결정전에서는 포함 스틸러스를 만나 이훈재의 선방쇼에 힘입어 수원의 세 번째 우승 트로피를 안겼습니다. 하지만 차범근의 수원은 꾸준하지 못했습니다. 2005 시즌을 10위로 마무리했고 2006 시즌 다시 준우승을 거뒀죠. 차범근 감독이 수원을 이끌고 가장 빛났던 시기는 2008 시즌입니다. 김호 감독 시절 가지고 있던 8연승 기록을 갈아치웠고 1999년과 2006년에 경신한 13경기 팀 자체 무패 최다 기록을 18경기로 늘렸습니다. 당시 수원은 패배를 모르는 팀이었습니다. 위기도 있었습니다. 정규리그를 2경기 남겨둔 시점 슈퍼매치에서 패하며 FC 서울에게 리그 선두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이 부산의 덜미를 잡힌 틈을 놓치지 않고 정규리그 1위를 쟁취하는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수원은 챔피언 결정전에서도 좋은 경기력으로 리그 우승을 차지했고 리그컵까지 재패하며 시즌 더블에 성공했습니다. 최고의 한 해를 보낸 차범근 감독은 2009년 다시 10위로 밀려나는 등 좋은 경기력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또 2010 시즌에는 불명예를 만회하고자 야심차게 영입한 브라질 용병 3명이 모두 부진했습니다. 그나마 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됐던 염기훈마저 시즌 내내 부상에 시달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골키퍼 이훈재의 부진까지 겹치면서 결국 10라운드에 리그 15위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차범근 감독은 2010년 5월 20일 성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감독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지도자 차범근의 쓸쓸한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박지성, 기성용, 황희찬 만든 차범근 축구상. 차범근은 독일에서 선수 은퇴 이후 국내로 돌아와 후배 양성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해 축구 유망주 육성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죠. 그렇게 1988년 12월에 차범근 축구상이 시작됐습니다. 한 해 동안 훌륭한 활약을 한 초등학교 축구 선수에게 시상하는 형태였는데 2010년부터는 대한축구협회의 지원으로 장학금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시상식도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 1층 로비에서 열었습니다.
2017년 29회 시상부터는 카카오가 주관하고 대한축구협회, 아디다스, 코카콜라가 후원하면서 수상자의 규모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공격 선수들에게 집중 수여됐던 과거와 달리 베스트 11 방식으로 개편해 다양한 포메이션의 선수가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또한 우수상이나 장려상에 포함하던 여자 부문은 최우수 여자 선수상까지 신설해 유망주에 대한 지원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역대 차범근 축구상 수상자로 이동국, 박지성, 기성용, 황희찬, 백승호 등이 있습니다. 차범근이 뿌린 씨앗은 곧 한국 축구의 미래로 자랐습니다. 차범근은 최근 차범근 축구상 수상자에게 실질적인 신진축구 경험을 해주고자 팀차붐 독일 원정대를 결성했습니다. 청소년 시기엔 한 경기 한 경기를 통해서 경험하는 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차범근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물입니다. 팀차붐 독일 원정대 독일 프로축구연맹과 제휴를 통해 분데스리가 유소년 팀과 합동훈련 및 친선 경기를 갖고 선진 축구 문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축구 선수, 지도자를 은퇴하고도 이어지는 차범근의 헌신은 대한민국 축구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전설 차붐을 향한 찬사.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독일 축구대표팀 입국 당시 핵심 미드필더 미하엘 발락이 여기가 차붐의 나라입니까? 꼭 와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나의 우상입니다. 라고 말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2002년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했던 슈레더 독일 총리는 방한의 궁극적인 목적은 양국의 발전과 우호 증진이어야 한다. 하지만 난 차붐부터 만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내 차붐의 인기가 스포츠인에 한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정보통신이 발달한 21세기, 우린 손흥민의 좋은 경기력과 영향력을 실시간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범근은 1980년 혈혈단신의 몸으로 독일로 건너가 아시아 인도 유럽 무대에서 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인물입니다. 그가 닦은 토대가 박지성, 손흥민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줬습니다. 축구선수 은퇴 이후에도 자신의 모든 것을 한국 축구 발전에 쏟아부으려는 그의 헌신은 박수받아야 마땅합니다.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나요? 저희 남자라면 채널은 유튜브 최초 해외 유명 분석팀 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모든 스포츠 분석 경기는 방대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 분석위원들의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한 경기 리듬 및 팀 운영 상태 등을 토대로 전문 스포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의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엔 100%가 있습니다. 적중률은 100%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수익률은 100%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정보 공유방에 초대받고 싶은 구독자분들은 고정 댓글에 오픈 채팅으로 문의 주세요.